like I'm supposed to go. When I'm all alone on the road, I'm losing my mind. So darling, just call. Tell me everything's alright. I can't lose it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드 익스플로러인데요.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포드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빠른 시점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데뷔를 했는데요. 자, 유럽 시장과 한국 시장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익스플로러 과연 기존의 매력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PHEV로서 가치가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모델입니다. 하지만 겉만 보면 평범해 보이죠? 저희 팀이 먼저 만난 2.3 터보 모델과 비교해 볼까요? 같은 디자인이죠?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소켓이 추가됐죠. 후면 하단의 머플러도 고성능에 맞춰 4개로 늘어났습니다. 플러그인 AWD라는 배지도 있고요. 2.3 터보와 같은 리미티드 트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기존과 같습니다. 하지만 변속 다이얼 하단에 EV 버튼이 추가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버튼을 눌러 전기 모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과 같지만 전력 관련 메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뒷좌석 밑에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이 시스템을 감안해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에 배치해 뒷좌석 공간 훼손이 없었습니다. 시트 슬라이딩도 되고요. 트렁크 공간도 충분합니다. 대형급 SUV의 매력이죠. 편의 및 안전장비도 잘 갖췄습니다.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3열 시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적한 것처럼 무선 충전 데크 각도가 애매해서 가속이나 제동 시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기능,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등 ADAS 기능이 갖춰집니다. 이제 포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익스플로러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익스플로러 PHEV와 함께 달려볼까요?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PHEV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EV 오토에서 운전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변속기는 수동으로 다뤄보죠. 사실 이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갔던 익스플로러만 해도 동급 모델에서 가장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전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2.3L 엔진, 타사 모델들이 물론 자연 흡기이긴 하지만 3L대 중 혹은 후반의 수준에서 이런 가속을 보였는데, 이코부스트 엔진 2.3L 모델로서는 상당한 성능을 보였었죠. 그리고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이 한층 더 경쾌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초반부터 이 마력과 토크를 만들어내는 만큼 이 육중한 SUV가 갖는 한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리스폰스, 이건 마치 전기차와 거의 유사한 정도. 여기에 대배기량 엔진이 보여주는 이 넉넉한 토크가 아우러지면서 어떤 영역에서도 힘찬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자, 변속기도 10단 자동이 쓰이고 있죠. 이제 모듈러 하이브리드 변속기인데, 이 포드의 10단 자동 변속기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뭐 GM에서도 이제 이런 변속기들을 갖다 쓰고 있는데, 다단화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초기에 이제 일본계 브랜드가 어떤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이 변속 로직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잦은 변속이 일어나다 보니까 운전이 좀 짜증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포드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널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잘 구축을 해 놓은 만큼 지금이야 이제 수동 모드에서 제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제어 로직 부분에 있어서 뭐 쉽게는 프로그래밍을 잘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비의 특징으로 본다면 3단 4단이 약간 길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엔진 출력 그리고 토크가 높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가속감이 오히려 재밌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PHEV가 보여주는 가속 성능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제 무게등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이 가속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히나 현재 다소 좀 날씨라는 조건에서도 불리함이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이와 같은 것이 뭐 단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늘어지더라도 6초대 초반 언더를 보여주는 만큼 대부분의 환경에서 5초 후반, 뭐 정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정도의 성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연기관 모델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이건 뭐 거의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차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GLC 43 쿠페, AMG, 저희가 이제 과거에 테스트했던 모델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모델인데, 지금 이 PHEV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무게를 볼까요? 2.5톤, 무게 배분도 나쁘지 않은데요. 배터리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무게 배분 측면에서 다소 좀 불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앞뒤 좌우 배분이 적당히 잘 맞는 편입니다. 2.3 터보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400kg 정도가 늘어났죠. 물론 이제 4기통과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기통과 6기통, 다시 6기통에서 6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진화를 하면서 무게라는 부분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다행인 것은 차가 이렇게 달려나갈 때 전혀 무게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건 차가 달릴 때의 얘기고, 하지만 코너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무게에 대한 한계가 일부 다가오는데요. 자, 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조금 더 하이그립 타이어로 쓰는 것이 보통이죠. 자, 전기차들만 해도 하이그립 타이어를 많이 씁니다. 초반부터 토크가 확 하고 쏟아지기 때문인데, 현재 이 익스플로러 PHEV는 아쉽게도 기존 사양, 이코부스트 사양과 똑같은 이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255mm급의 20인치의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마치 우샤인 볼트에게 고무신을 신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하중이 400kg 정도가 더 쌓이다 보니까 코너에서의 불리함이라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타사의 SUV들이 온로드 쪽에 굉장히 치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반면에 현재 이 익스플로러 PHEV는 정말 다목적, 순수한 SUV의 목적에 충실히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견인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물론 차체 자체가 이제 모노코크로 오다 보니까 견인 능력은 어마어마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톤 정도는 가뿐히 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PHEV 모델이 됐을 때, 자, 내연기관 모델은 어떤가요? 뭔가를 견인하려고 그러면 일단 RPM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모터가 갖는 장점은 바로 밟는 즉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과 대백이랑 엔진이 어우러지면서 견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같은 이유로 여러 명의 승객이 탔을 때에도 내연기관보다 한층 더 시원하고 여유로운 그런 가속을 펼칠 수 있게 되죠. 자, 시스템 총출력은 유럽 기준으로는 이제 457마력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 이제 이 링컨 버전의 에비에이터가 501마력의 시스템 총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내 사양은 아직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엔진 출력만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405마력이거든요. 그 수치만 놓고 본다면 에비에이터 것과 같은데, 현재 이 체감적인 면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감 성능은 한 400마력 정도, 이 정도 되는 SUV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참고로 이 모델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조립 품질인데요. 초기 익스플로러도 약간은 조립 품질에서 아쉬운 소리를 들었었죠. 하지만 현재 저희가 타고 차를 여러 군데 둘러봤을 때 미국 차로서는 그래도 좋은 수준의 마감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보다는 품질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점들이 없어서 좋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센터페시아 상단 모니터가 다소 작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플래티넘 사양이라든지 가게 되면 이렇게 수직형으로 바뀌긴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수직형이 되게 되면 가령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어떤 그런 부가적인 애플 카플레이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이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가로 형태를 유지하되 사이즈를 키워주는 쪽을 택하면 어떨까 싶네요. 또한 이제 모니터의 각도 자체가 운전석 쪽을 향해 주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주행 모드 설정에 있어서도 이제 그 링컨에서는 떨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 포드에서는 제대로 스포츠라고 잘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갖는 최고의 매력은 뭘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환경인데요. 자, 이럴 때는 그냥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거리만 봐도,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42km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약간 좀 보수적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km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가속 페달 컨트롤을 잘하면 이것보다 나은 거리를 뽑을 수 있게 되고, 사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할 때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속을 하면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수치적인 성능은 떨어집니다. 단지 모터만 사용할 때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 드래그 레이스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주행을 할 때 이만큼의 성능이 나오고, 이것이 저속 환경, 특히 정체 구간 이럴 때는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사실 급가속이 아닌 이상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오토 모드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 모드에서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는 적당히 가속에 도움을 주고, 또한 이제 효율적인 측면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주는 만큼 저희 역시도 대부분의 환경을 오토 모드에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점이 많습니다. 자, 이만큼의 SUV인데, 그것도 가솔린 SUV인데, 그것도 400마력대 출력을 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공식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특히나 크루징 환경에 있을 때의 만족감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속에서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 초기에 뭐 발전 가속이 뭐 5점 몇 초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차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가속을 할 때 약간의 이제 무게감이 있는 차이다 보니까 재가속 때 어느 정도 이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재가속할 때 만족감이 커집니다. 사실 앞자리 숫자를 네, 바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고요. 적어도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수치적 성능만큼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거 아마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타이어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그립도 거의 뭐 동일하겠죠. 이 상태에서 무게가 400kg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일상에서 탈 때는 분명히 좋은 타이어거든요. 특히나 MVH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은 충분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다만 퍼포먼스적인 측면, 특히 이와 같은 고출력 모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그런 타이어를 써주신다면, 지금도 뭐 차 섰다가 가속 페달 팍 밟으면 뒤 그냥 이 휠스피너하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뭐 이것이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효율적으로 차를 타고 싶다면 하이그립 타이어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도 뭐 잘 달리니까 이런 타이어를 추천드리게 되는 거니까 이 차의 소비자분들께서 뭐 언짢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제동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네, 바로 지속성인데, 제동거리 자체는 무게에 의해서 늘어났죠. 타이어의 한계에도 그렇지만, 하지만 이 제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도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현대 팰리세이드를 테스트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네, 토로했었죠. 때문에 뭐 조금 제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많은 승객이 타시는 분들께는 네, 좀 돈이 들더라도 알콘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었는데, 현재 지속성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어떤 기본적인 하드웨어 세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열, 2열, 3열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승차감이 나와주기 때문에 동급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패밀리카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열 승차감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네, 특히 가족용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의 만족도가 높았고, 저희도 뭐 탑승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네,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다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PHV 정숙성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엔진을 강제 구동시켰을 때이고, 사실 뭐 PHV 모델들 하이브리드도 그렇지만 네, 저속에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충전 모드, 엔진을 구동시켰을 때 이제 측정을 한 것인데,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죠. 아이들 때는 약간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차가 달렸을 때 이 익스플로러 2.3 이코부스트도 그랬지만 57dB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면, 사실 이 정도면 대형급 세단과 비교해도 아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적어도 이 MVH 부분에 대해서는 포드가 튜닝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포드나 링컨 같은 경우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캐빈 쪽으로 넘어오는 소음을 막는 데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이번 익스플로러에서도 그런 점들이 잘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이제 뱅앤올ufsen의 이 플레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링컨 쪽으로 가게 되면 사운드는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인데,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일반적인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뭐 JBL을 비롯해서 이런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가지만, 그래도 오디오 쪽에서는 거의 뭐 선두를 달리는 포드 그룹의 상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긴 한데, 더 좋은 애들을 너무 많이 맛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오디오는 참 링컨이 좋긴 해요.
여기서 잠시 PHEV에 대해서 김선우 기자에게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kWh 내외의 배터리와 50에서 100마력급 전기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kWh 이상의 배터리에 100마력 이상의 전기모터를 넣어 전기차와 유사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시는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13.6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는데요. 이곳에 배터리가 위치합니다. 모터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있고요. 보통 이런 구조를 병렬형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전기 모터만 사용해서 전기차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모터만으로 가속할 수 있고요. 노멀 모드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최적의 효율을 만들어 힘과 연비 사이에서 이상적인 성능을 만들어냅니다. 이 밖에 현재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1kWh급이면 제동에너지로 배터리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용량이 보다 커지면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전은 완속만 지원합니다. 급속 충전을 하기에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고 별도의 부품이 추가되어야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쓰비시 정도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22kW급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가장 널리 쓰이는 50kW급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자, 앞서 자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포드가 단순하게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넣은 것이 아니라 4륜구동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본다면 7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예전에 랜드로버한테 다 뺏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 랜드로버를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득했고 그런 노하우를 익스플로러에 쏟아놨기 때문에 미디어 입장, 산업적 측면에서는 포드가 조금 얍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특히나 이제 구동 배분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이상적이거든요. 우리는 미국 차 그러면 더 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유독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데 어떤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특히나 이런 구동 배분을 일으키는 조건에서 스티어링 휠 조작,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이랬을 때 환경을 보면 포드 역시 4륜 구동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픽업이나 이런 걸 만드는 부분만 해도 최고이기도 하고요. 오늘 만난 포드 익스플로러 PHEV, 일단 포드 코리아가 이 차를 상당히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는데 일본 차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깐 버벅거리는 사이 이럴 때 이제 포드가 힘을 낼 필요가 있죠. 또한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요즘 그 링컨 모델들이 가장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포드 역시도 그냥 기본형보다는 현재 이 PHEV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사양 자체는 리미티드로서 이제 가솔린과 차이가 없긴 한데, 자, 그래도 부가적으로 이 차가 갖는 어떤 연비라는 메리트 그리고 어떤 힘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여유롭지만 고연비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분들께 PHEV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조립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각적인 만족도 역시도 높아졌고요.
굳이 단점을 꼽는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이런 모니터 사이즈, 그리고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용이다 보니까 올 시즌을 고수해서 다소 좀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링컨을 비롯해서 포드 모델들 잘 달리는 모델들 많거든요. 또한 뭐 머스탱만 봐도 오이 타이어 정말 좋은 것을 사용합니다. 자, 성능에 걸맞은 그런 타이어를 써준다면 이 소비자들이 얻는 그 만족도가 한층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달리는 것 가성비로 본다면 뭐 거의 최고 수준인데요. 네, 오늘은 힘차게 잘 달리는, 가속 페달 밟자마자 바로바로 달리는 포드 익스플로러 PHV를 만나봤습니다. 포드 코리아가 이렇게 다양한 모델 들어오면서, 자, GT350 같은 거 들어오면 자, 포드 팬들 정말 소위 그러죠? 환장을 할 텐데.